우선 그 상담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현재 창동 19단지 25평 보유를 하면서 거주 중이고요. 네. 이거를 이제 2년을 보유하고 비과세로 매도를 하고 상급지를 갈아타기를 할지.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취득한 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1년 후에 두 번째 주택을 갭으로 매수를 해서 네. 예, 그 갈아타기를 할지 그 창동 19단지 매도 시점 같은 것들 좀 여러 가지 고민 상담하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아직 거주한 지는 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으셨는데 그래도 좀 미리 계획을 세워야겠다라는 마음이 좀 생기신 것 같아요. 말씀 주신 창동 주공 19단지 어떻게 좀 매매하고 또 언제쯤 상급지로 이사를 갈 수 있을지 차근차근 계획 세워볼게요. 수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목소리가 굉장히 앳되세요. 아니에요. 나이가 결혼을 하셨죠? 네, 지금 초등학생 아이가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지금 그러면 거주하는 지역이 이제 창동 인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직장 위치는 어떻게 되세요? 우선은 신랑이 마곡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고, 네. 저는 재택근무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신랑분께서 좀 고생을 하시네요. 맞아요. 마곡 쪽으로 그래서 출퇴근 하시려면 거리가 너무 멀다, 그죠? 네, 맞아요. 예, 어떻게 조금 창동 19단지는 어떻게 들어가게 되신 거예요? 우선은 저희가 좀 뭐 개발 호재라던가 네. 그 여기저기 매수를 하려고 알아볼 때 여기가 가격이 제일 메리트가 있어서 여기를 보유를 하면서 이제 서울에 이주택자가 되는 거를 좀 목표로 들어오기는 했어요. 네네. 그래서 살기가 너무 좋고 아이 학교 다니기도 너무 좋고 호재도 많고 그런데 여기를 보유하면서 얼마 안 있다가 신랑이 마곡으로 이제 출퇴근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럼 신랑분께서 직장을 옮기신 거네요? 네네. 좀 좋은 기회가 그래서 있어서 네. 금방. 좀 네.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1년 보유하고 나서 바로 이 두 번째 주택을 취득을 하면 일시적 이주택자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들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일시적 네, 이주택으로 그래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 지금 고민은 저희가 자금이 4억 정도 있는데 예. 네,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광명 뉴타운 입주권이나 네. 그리고 강서구에 있는 그런 발산역 인근을 갭으로 매수를 할지 고민 중이고요. 예. 네네. 대신에 여기가 좀 호재가 많다 보니까 예. 여기에서 이제 조금 남편이 고생하겠지만 쭉 보유하면서 갭으로 거기를 미리 사두고 여기를 좋은 시점에 창동을 좋은 시점에 매도를 하고 그쪽으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제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네. 알겠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사셨던 시점이 한 1년 정도 됐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무래도 가격이 내려갔을 거예요. 저희가 샀을 때보다 지금 한 1억 5천 정도 오른 상태예요. 1억 정도요? 네, 1억에서 1억 5천 정도 호가가 왔고 지금 실거래도 찍힌 상태예요. 그러면 1억에서 1억 5천이 내렸다는 얘기인가요? 샀을 때보다? 아니요, 올랐어요. 아, 올랐다고요? 네네. 네,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네. 1년 전에 비해서 이렇게 안 내렸다는 거는 지금 네. 굉장히 행복한 고민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아시죠? 지금 다 전체적으로 내려갔었던 거. 근데 네, 아무래도 여기는 창동주공 19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 인근에 그냥 뭐 대장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예비 안전진단도 통과를 했고 정밀 안전진단 통과했나요? 이제 한 달 정도 있다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재건축 네. 대상 아파트고 여기가 또 지분이 좀 커요. 네. 지분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분이 많다는 거는 사업성이 좋다는 거죠. 네네. 예, 사업성이 좋아서 이 일대에 뭐 창동역 인근으로 해서 아레나나 뭐 할 것 없이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꼭 직장 문제가 아니다, 인근에서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굳이 이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이 창동주공 19단지가 창동 인근에서는 대장 아파트일지는 몰라도 그죠? 네. 예, 서울 전체로 보면 대장 아파트가 아니죠. 그쵸. 예, 한참 위쪽에 있는 외곽에 있는 그냥 아파트일 뿐이잖아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제가 계란 후라이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언제든 들어가더라도 항상 노른자에 들어가야 된다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계란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서울 안에 있기 때문에 노른자가 맞지만 또 그 안에서 들여다보면
한 매출이 할 정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항상 갈아타기를 염두에 두고 기회가 된다면 무조건 갈아타라.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은 1주택자시잖아요. 네네. 예, 1주택자 맞으시죠? 오피스텔 보유 중인데 그거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서 네. 네네. 이거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더라고요. 아, 주택수 포함 안 되고요. 네. 그럼 확인하시는 거예요? 네, 확인했어요. 예, 어디에 확인을 하셨어요? 세무사님한테? 일단은 저기 사무소에다가 확인을 했고 예.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걱정이 없고. 자, 1주택은요. 갈아타기 시점 있죠? 네. 갈아타기 시점은 이 시점은 항상 그러죠. 항상 지금 당장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지금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이 내려갔다가 네. 이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가격이 올라가 있는 시점에 왔다는 거는 강남의 이 핵심지의 아파트들이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러면 항상 뭐 우리 시청자분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시겠지만 가격이 오르면 외곽이 먼저 오르나요? 중심이 먼저 오르나요? 중심이죠. 그죠? 중심이 네. 먼저 오르죠. 그리고 나서 외곽으로 번져나간단 말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뭐 도봉구나 강동구나 강북구나 뭐 이런 쪽으로 노원구나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 이쪽은 가격 상승으로 전환은 못했어요. 강남 3구가 오르고 마포구가 오르고 성동구가 오르고 광진구가 오르고 뭐 이렇게 중심지로 2급지로 이렇게 올라줘야지 3급지가 그 다음에 올라갈 텐데, 자, 우리가 갈아타려고 하면 항상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내 아파트가 가격이 올랐을 때 갈아타야 되겠다라는 심리가 강해요. 그런데 내 아파트가 오르는데 내가 중심지에 있으면 항상 먼저 오르기 때문에 오르고 나서 팔아도 상관이 없어요. 갈아타도. 네. 그런데 외곽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 아파트가 다시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그 갈아타려고 하면 항상 상급지로 갈아타야 되잖아요. 네네. 그 상급지는 미리 먼저 올라가 있어 버리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격차가 더 벌어져 버리니까. 네네. 다만 항상 염두에 두실 거는 상급지로 갈아탈 때는 내 자금을 조금 더 보태야 된다. 그런데 우리 네. 시청자분께서는 여유 자금이 지금 4억이라는 자금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여유 자금 4억을 써가지고 무조건 갈아타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 신랑 직장이 있는 근처로 갈아타시든 아니면 그 네네. 인근으로 해서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의 아파트로 들어가시든 갈아타셔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게 광명이나 아니면 발산역 인근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발산역 인근에는 재건축 아파트가 있나요? 없고요. 다 20년, 저희가 들어갈 때쯤에 20년이 좀 지난 아파트들만 있더라고요. 그렇죠. 발산역 인근에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지금 없습니다. 네. 예. 돈을 버는, 그러니까 남들보다 우리가 돈을 조금 더 벌고 싶잖아요. 네. 돈을 남들보다 더 벌려면 남들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똑같은 시각에서 바라보고 부동산을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부동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남들도 다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 동영상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는 것 같지만 그것도 극히 일부입니다. 뭐 한 5% 될까요? 5%도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하고 우리는 어차피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만큼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죠. 네네. 네. 아파트 가격은요, 제가 그냥 조금 일괄적인 설명만 한번 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네. 자,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낮을 때 사서 높을 때 파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네네. 예. 그런데 그런 시점은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기도 힘들고 신이나 가능하고 그죠? 쉽지는 않아요. 늘 항상 이 안에서도 또 잔 물결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갈아타고 뭐 사고 팔고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장기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언제든지 내가 최고점에 샀더라도 전고점을 뚫고 나니까 올라가니까 상관없이 그냥 오래만 보유하면 돈은 번다라는 거는 확실한데 그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네. 자, 우리는 뭐냐면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예요. 일반적인 아파트. 예. 그런데 이 안에서도 조금 더 오르고 내릴 때 덜 내리고 조금 더 오르는 아파트가 있어요. 아, 이런 거를 찾아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아파트냐면 우리 시청자님이 살고 계시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입니다. 아, 예, 재건축 대상 아파트요. 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네. 그러면 일반적인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재건축 아파트로 들어가는 게 제일 낫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파트가 재건축 아파트가 돈을 많이 벌까요? 아니면 재개발이 돈을 많이 벌까요? 수익률로 따지면 재개발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공부를 하시니까 아는 거예요. 당연히 아파트는 비싼 가격에 사고 오르긴 올라도 비싼 가격에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재개발은 아주 싼 가격에 사는 거 아닙니까? 네. 싼 가격에 사서 신축 아파트가 되면 재건축되는 신축 아파트나 재개발이 되는 신축 아파트는 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입지에서 본다면 동일하기 때문에 당연히 재개발로 투자를 해서 버는 수익이 훨씬 크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분은 어차피 이사를 생각하셨던 만큼 1주택자이시긴 하지만 1주택자이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4억이라는 여유 자금이 있으니까 조금 더 좋은 상급지로 지금이라도 바로 당장 갈아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왜냐하면 또 지금 고민하시잖아요. 한 1년 고민하시잖아요. 네. 그럼 또 늦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한 군데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 마곡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마곡. 그러니까 네. 마곡에는 지금 대부분 다 새 아파트들이에요. 인근으로. 아, 엠벨리 쪽이요? 인근으로 다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봅시다. 어디냐면 가까이 마곡 가까이 일단 좋은 곳이 우리 그 한강변 있죠? 아, 네. 한강변. 네, 한강변에 한강타운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한강타운 아파트 있고요. 그리고 동신 대하 아파트가 있어요. 네. 요 아파트들이 재건축 대상 아파트입니다. 아, 재건축 대상이고요. 가격이 네. 조금 비싸긴 해요. 재건축 대상 아파트고 한강을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나중에 프리미엄이 높겠죠. 네네. 네, 여기를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마고가 가까우니까 좋죠. 네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 조금은 거리가 있어요.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창동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제가 이제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는 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우리 보라매 공원이 있어요. 보라매 공원. 네. 여기 보라매 공원 옆에 보면 신대방 우성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신대방 우성 1차 아파트. 여기도 한 88년식인데요. 88년식이니까 재건축 대상 아파트죠. 네. 예, 예비안전진단 통과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예, 요 아파트 가격이 괜찮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위쪽에 보면 신길 우성 2차 아파트하고 우창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도 지금 통합 재건축으로 진행 중이거든요. 네네. 통합 재건축 아파트 이쪽에다 들어가셔도 돼요. 아, 두 군데 중에 한 곳. 신길 유탄이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나중에 이 두 아파트들은 대장 아파트가 될 겁니다. 아, 예, 신화산소도 지나가고 하여간 뭐 제가 너무 많은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모자라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동신대하나 아니면 그 한강타운 쪽으로 들어가신다 그러면 우리 여유 자금이 없을 거예요. 빡빡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네. 이쪽 아파트 단지들로 들어간다 그러면 보라매 공원 인근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여유 자금이 조금 남을 거예요. 아, 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1주택이잖아요. 네. 1주택자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남들하고 똑같아요. 남들도 오르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똑같다. 다만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뭐냐? 2주택자 이상이 되는 겁니다.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2주택자가 돼가지고 주택이 한 채가 있고 두 채가 있잖아요. 네. 요 한 채는 그냥 똑같은 겁니다. 근데 얘를 잘 투자해 놓으면 얘가 굴러서 눈덩이가 되는 겁니다. 아, 예, 커지는 겁니다. 얘로 돈을 버는 거예요. 얘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네. 보라매 쪽으로 가서 뭐 다른 아니면 알아보셔도 돼요. 다른 아파트들을 알아보시고 괜찮은 재건축 아파트, 조금 저렴한 재건축 아파트로 들어가시고요. 네. 자금을 얼마 정도라도 남겨가지고 2억 정도라도 남겨가지고요. 네. 재개발을 지금 진행하는 신규로 이제 진행하는 곳들이 있을 거예요. 네. 아니면 조금 진행된 곳들 그런 곳에 2억으로 투자하는 곳들이 있다면 거기다가 묻어두십시오. 아,
예, 서울은 재개발을 지금 집중적으로 진행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될 겁니다, 무조건. 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얘를 불려 나가시라. 예, 그게 가장 빨리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길이다. 괜히 뭐 땅이나 상가나 뭐 내가 잘 모르는 이런 것 쪽으로 막 눈을 돌리셔가지고 돈 벌겠다고 눈 돌리셔가지고 막 투자하다가 낭패 보지 마시고 가장 안전한 주택에다가 그리고 이 재개발은 아파트 투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아파트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재개발 투자로 제2의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광명 뉴타운 입주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25년도 입주로 해서 새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네. 예, 그쪽도 이제 보시기에는 좀 별로. 아니요, 광명 좋아요. 좋아요. 그렇구나. 좋은데, 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직 젊잖아요. 네. 이게 새 아파트만 찾잖아요. 네. 뭐, 물론 지금 한 아파트에 계시니까 새 아파트가 이렇게 로망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예, 새 아파트만 찾다가는 돈을 많이 못 번다. 저는 순수하게 투자 관점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은 헌 아파트로 가시는 거야. 우리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창동주공 19단지도 왜 다른 데 비해서 다른 데는 다 내렸다 그러는데 왜 안 내립니까? 네. 재건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그렇죠. 네네. 자, 네. 그런 이제 경험을 하셨으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더 좋은 투자, 다른 투자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광명이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래도 광명보다는 인서울이 낫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서울에 하시고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어찌됐건.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에 입주를 하시고요. 1세대 1주택, 2주택 갈아타기를 하셔가지고 남는 자금을 가지고 재개발 투자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따로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